1899년은 제물포와 노량진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번성했던 항구의 서구 문화가 빠르게 한양으로 옮겨진 해로 기록됩니다. 앞서 1885년 4월 제물포에는 데블 호텔이 있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 구남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일본인이 세운 것입니다. 이와 함께 1890년쯤 제물포에는 중국인 이태가 세운 스튜어드 호텔과 헝가리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호텔 등 3개의 호텔이 있었는데요. 유럽인이 자주 출입한 만큼 커피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독립신문 1897년 4월 24일자에 이탈리아인인 펠릭스 비노가 공사관거리 16번지에 관청의 승인을 받아 호텔을 오픈하고 14번지에는 와인과 시가 등을 파는 상점을 열었다는 내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어 1898년 1월 4일자 광고를 보면 이 호텔은 프랑스풍이며 명칭이 서울호텔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에는 커피가 수입되어 러시아 공사관과 외국인 접객시설 등에 조달되고 있었던 만큼 서울호텔에 있는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후식으로 커피가 나왔을 것입니다. 경인선이 개통된 지 3년 뒤인 1902년에 손탁호텔이 문을 엽니다. 이 호텔 내부에 정독 구락부라고 불리던 레스토랑이 한국 최초의 커피 하우스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손탁은 고종 황제에게 처음으로 커피를 만들어준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로 불리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한국 커피의 왜곡된 역사는 손탁호텔과 정동 구락부의 의미를 바로잡는 데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손탁은 1885년 10월 초대 주한 러시아 공사인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를 따라 조선에 와서 25년간 살다가 경술국치를 인면 앞둔 1909년 9월 사실상 일본에 의해 추방됐습니다. 외교관인 베베르의 친인척 자격으로 31살에 입국한 그녀는 미망인인지 미혼인지 알 수 없었는데 어쨌든 미세스 손탁으로 불렸습니다. 프랑스 알자스에서 태어났지만 17살 때 보불 전쟁에서 이긴 독일이 점령함에 따라 독일 국적으로 입국해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손탁은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고 알려집니다. 베베르의 추천으로 국내부에서 통역을 담당한 손탁은 한국어도 재빨리 습득하면서 조선 외교의 기와 입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순종에게는 외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손탁은 특히 국내부와 러시아 공사관을 연결하면서 갑신정변 이후 조선 쟁탈전에 혈안이 된 청나라와 일본을 견제한 공로로 1895년 고종 황제에게서 현재 정동의 이화여자고등학교 부지였던 기와집 한 채와 그에 딸린 땅을 하사받습니다. 손탁은 1898년 이 집을 방 5칸짜리 서양식 건물로 개조했는데 고종 황제는 이곳을 사실상 영빈관으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한 일본 공사관이 1899년 5월 자국으로 보낸 공문에는 손탁의 사절을 국내부의 별원인 정동화옥이라고 칭했습니다. 정동화옥이란 정동의 꽃처럼 아름다움,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손탁은 1898년 3월 휴가를 받고 2년간 알자스에 갔다가 1900년 4월 다시 복직합니다. 당시 조선 황실은 시시각각 변하는 외교 상황 때문에 정동화옥의 규모로는 귀빌들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증축 공사를 벌입니다. 손탁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2층짜리 러시아풍의 빨간 벽돌 건물을 지었습니다. 1902년 완공된 뒤부터 이 건물은 손탁 호텔로 불립니다. 객실이 30칸에 달하는 규모로 한국 최초의 근대식 호텔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2층에는 귀빈실, 1층에는 일반 객실과 레스토랑이 꾸며졌습니다. 바로 이 레스토랑에 친미 반일 성향의 외교관과 국내 지식인들이 몰려들어 커피를 마시며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손탁호텔 1층에 있던 레스토랑을 정동구락부라고 부르며 한국 최초의 커피 하우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락부란 클럽을 뜻하는 일본말입니다. 정동구락부는 커피를 마시는 장소와 모임 이상의 뜻깊은 가치를 지닙니다. 일본에 대한 조선인들의 저항의식이 싹트고 애국 계몽 인사들이 외교관과 선교사와 연대해 항일운동을 시작한 곳이 바로 손탁 호텔의 커피하우스며 그 주체가 정동구락부들의 인사인 것입니다. 정동구락부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을 규탄하는 한국 최초의 베일 정치 단체로 전면에 났습니다. 이 단체의 발족을 주도한 인물이 훗날 매국노가 되지만 당시에는 친미파로 분류된 이완용입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외교관과 선교사들이 대거 참여한 정동구락부는 일본에게는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을미사변 이후 친일 정권에 포위된 고종 황제를 궁궐 밖으로 탈출시키려고 한 춘생문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호응한 세력이 또한 정동구락부입니다. 고종은 시종을 통해 정동구락부를 지원하면서 손탁이 운영하던 손탁호텔을 아지트로 활용하게 한 것입니다. 정동구락부 회원들은 손탁호텔이 세워진 뒤에는 호텔 커피하우스에 모여 구미열강을 상대로 일본을 무력화하고 저항하는 외교전을 활발히 펼칩니다. 1896년 이상제, 윤치호, 서재필 등을 주축으로 한 정동구락부는 독립파 관료 세력을 흡수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하면서 본격적인 자강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손탁호텔은 1905년 조선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묵으면서 일본이 조선의 대신들을 불러 회유하고 협박하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가시라 데프타 조약을 체결한 뒤 손탁호텔의 주 세력이 일본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후 손탁호텔은 일본이 늘 을사늑약을 체결을 추진하는 아지트로 거꾸로 활용됩니다. 결국 손탁은 1909년 9월 일본의 압박에 손탁호텔을 팔고 조선을 떠납니다. 을사늑약에 이어 1910년 8월 한일 병합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조선은 암흑의 시대로 빠져듭니다. 커피에 대한 기록도 더는 찾을 수 없게 되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커피에 관한 기록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1898년 9월 12일 황제와 태자의 건강이 나빠진 원인을 경무청에서 규명하게 하다라는 대목이고, 다른 하나는 1915년 3월 4일 백작 이완용에게 가배기구를 하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1919년 3.1운동 때까지 일제가 잔혹한 무단 통치를 벌이면서 커피와 관련된 기록을 더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3.1운동에 놀란 일본이 문화 통치로 전략을 바꾸면서 일제 상황에서도 유학을 다녀온 조선의 모던보이를 중심으로 커피하우스가 문을 엽니다. 하지만 주권 회복을 위한 시대적 각성과 독립을 위한 저항심을 기르는 커피와 카페의 역할이 작동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다방으로 불린 커피하우스를 중심으로 은밀하게나마 펼쳐진 조선 지식인들의 저항운동은 진정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일제에 의해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를 밝혀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